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 고민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저평가주들, 그 다음에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가는 기업들, 한두 달 동안은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저평가는 해소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보면 저평가 주식은 네.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오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방이 네. 뻥 뚫린 성장주가 또 아니라면 네. 이거는 되게 좀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치주 투자하신다는 분들이나 네. 처음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고 워런 버핏도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담배꽁초 투자법 그쵸.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했던 이유가 잘 보세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PBR 0.5니까 샀다가 네. 가치 영역이니까 그럼 뭐 1배 되면 팔 거잖아요. 네. 가치주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 논리는 다 똑같아요. 싸다고 해서 샀다가 올라오면 팔려고. 그러면 거기는 쌀 때 사서 조금만 비싸지면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윗골이 달리죠. 그래서 수급이 맞아요. 올라갔다고 막 윗골이 때리면서 달려. 덜고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면 윗골이 달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가치주 투자는 저는 그런 식으로 PBR이나 PR의 잣대를 그어놓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올해 제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걸 있을지 모르고도 올해는 그래도 가치주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네. 경기가 올해 나쁘지 않고 미국의 제조 PMI라든지 ISM 서비스 PMI가 돌아서면서 올해 의외로 경기가 오히려 돌아서는 해라는 거죠. 경기가 돌아서면 아까 시클리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사이클 기업이 돌아서는데 사이클 주식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그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경기에 업턴하고 다운턴에서 이 변곡점이 언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사이클 주식이 다운턴에 걸렸을 때 한없이 싸지는 거예요. 한없이 PBR 뭐 0.2도 가고 0.1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업턴이 되면 쫙 올라오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는 이렇게 줄 그어놓고 PBR 밑에 가면 내가 사야지 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그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김광진 형님. 네. 마법에서. 네. 광진이 형님이 PBR 0.1 되는 자동차 주식이 0.1 됐을 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언제? 예, 그게 한 3년 전이었는데 PBR 0.6부터 계속 샀는데 0.6, 0.5, 0.4, 0.3, 0.2까지 사다가 0.1 때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 농담으로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예술가 하셔서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그렇습니다. 풍부하셔가지고 저는 좀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형님 저녁 한번 드시죠 해가지고 막 같이 또 저녁도 먹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 잣대 꺼놓고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망할 수도. 그게 자동차 부품 회사라서 큰일 날 뻔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도 철저하게 업황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또 부동산으로 아까 알박기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으로 따지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평당 7천인데 그 앞에 골목에 있는 5층짜리, 3층짜리 빌라는 나홀로 빌딩이나 빌라는 똑같은 30평인데 평당 3천 원 된다고요. 저평가죠. 예, 그래서 여기는 7천인데 여기는 3천이니까 이게 싸다라고 해서 사봐야 집값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가는. 근데 언제 올라가요? 그 일대 재개발. 재개발할 때. 예. 그 일대 여기를 다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올리면 딱딱딱 해보면 평당 7천, 8천 받을 수 있겠네. 그럴 때 그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투자처럼 우리나라 가치주는 철저하게 이제 재개발이 시작된다라는 게 그 업황 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 모멘텀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모멘텀이 언제 시작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게 가장 좋은 힌트가
ISM 제조 PMI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 PMI가 이렇게 돌았을 때 한번 과거 차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 네. 1월 달에 그때도 홍콩 ELS가 낙인 들어가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막 낙인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중국발 위기, 홍콩 위기 많았었지만 2016년부터 미국의 PMI가 돌아서면서 홍콩 지수가 2016년 초에 H 지수가 그 반토막이 났던 H 지수가요. 1년 반 만에 다시 정고점을 가요. 그게 제조 PMI의 파워라는 거죠. 그 제조 PMI가 돌아서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네. PPI가 돌아서게 돼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PPI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긴 한데, 그렇죠. 머리를 지금 막 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되면 이 PPI가 플러스로도 돌아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이 있잖아요. 저 밑에 가치 영역에 PBR 0.3, 0.4, 0.2가 있던 주식들이 막 올라와요. 은행주까지 올라와요. 그런 식으로 가치주에 언제 업황 모멘텀이 시작되는 데는 미국의 제조 PMI를 봐라. 근데 이제 그 말인 즉슨 경기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작동을 해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저평가 요인도 같이 해소가 될 때 이거 그럼 완전히 폭발적인 걸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폭발적으로. 근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투자자들의 신뢰가. 에이,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진짜 자사주, 이제 지금은 자사주 있는 기업들만 있는 거 소각하겠다. 요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따라 나와야 될 기업들의 조치는 뭐냐면 우리도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소각하겠다. 이제 요 발표가 앞으로 쭉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발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거래소에서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PBR 1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일본 증시가 했듯이 네. 너네 어떤 식으로 이 저평가된 걸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되고요. PBR을 올리는 거는 PBR은 ROE의 함수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미국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켜 버리면서 자기 자본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익이 100억이 나는데 내 자기 자본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ROE가 10%죠.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 500억 원어치를 다 소각시켜버려서 자기 자본이 500억으로 줄었어요. 500억으로 줄었는데 여전히 100억 이익이 나오면 ROE가 20%네. 그렇죠. 그러면 PBR이 2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BR을 갖다가 해소시켜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발표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배당을 많이 드릴게요 보다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게요라는 이 조치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 나오면 그런 거에다가 경기도 회복되는 거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미국의 CPI도 이제 2%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러면 페드가 지금처럼 금리를 5.5% 유지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올해 한 3번에서 많이는 5번 정도 금리를 인하했다가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이루어진다면 소위 말해서 금상첨화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경기 반등을 이제 함께 누리려면 기업들이 어떤 내놓는 카드도 일회성,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배당 얼마 드립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얼마나 높일 거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거냐를 보여주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셔가지고 어떤 기업을 공시를 했는데 자사주 소각이 없는 자사주 매입만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퀀트 다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해서 ROE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도요.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소각하는 기업을 보면 7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7개월 동안 시장을 아웃퍼폼해요. 그 정도로 이 자사주 매입은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매입해놨다가 저 위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백기사에게 네. 주식 교환을 하거나. 예.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이제 자사주 매입한 거는 소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주에게 환원하는 거다라는 이제 계몽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꼼수가 안 통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해지셔가지고 네. 그 뭐더라? 막 와이스트리 이런 거 구독하시면서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주식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기초부터 지금 고급 단계까지 네. 많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또 거버넌스 쪽으로 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주식 초등학교 할 때 박세익 전무님 그때 인피니티 시절에 처음 찾아갔을 때도 그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그 네. 10억으로 된 거 그거 바꿔야 된다고. 네. 근데 드디어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거 하나 풀어내는데도 그냥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대주주 과세 요건이 연말마다 이 그러니까요. 코스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그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주식하면서 그런 변동성에 고객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을 왜 이렇게 단타치기로 만드냐는 거죠.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연말만 되면 좋은 주식 팔았다가 그렇죠. 또 배당락 있고 나면 다시 사야 되고 단타를 조장하는 이러한 악법은 없어져야 됩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금 50억으로 그렇죠. 높아져 1인당. 있죠. 예, 예. 네, 없어진 게 아니라 가족 합산도 사실 이제는 사라졌고요. 그때는 가족 합산이 있어서. 그때는요 직계 좀비속뿐만 아니라 친인척이었어요. 예. 친인척이었어요. 인척 어디까지 인척인지 네. 되게 그때가 모호하잖아요. 헷갈리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직계 좀비 속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1인당으로. 그렇죠. 네, 큰 발전이죠.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 좀 빠져 있다라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야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정책 안 나올까 좀 아쉬운 점 혹시 있으세요? 그 크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주주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네. 뭐 공매도 작년에 뭐 공매도까지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네. 그 공매도 빌미를 제공하는 거. 예.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아무리 주식을 좋게 본 사람들도 팔아야 되는 걸 아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기관들이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아하. 연말만 되면 니네들 빠지니까. 팔게 돼 있잖아. 그런 거를 조장을 하는 그런 환경은 없어야 된다. 예, 이거였었고 또 두 번째 그게 물적 분할 같은 이 사태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LG화학 때부터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근데 작년에 에코프로 주주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빨리 상장 안 시켜주냐라는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예. 자회사 이중상장. 분할 상장이 왜 그 지주 회사의 가치를 갉아먹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죠. 카카오가 고점을 쳤던 게 언제냐면요.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예요. 네. 그때 17만 원 고점이 쳤고 가장 최근에 한번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가 고점이었어요. LG화학의 고점도 LG엔솔 상장할 때예요. 그 정도로 이 분할 상장이 지주사 가치를 훼손하는 건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가치를 왜 디스카운트 시키냐고. LG화학이 LG엔솔 82% 들고 있는데 그 100조면 82조. 네. 82조를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왜 디스카운트 하냐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랑 밑에 자회사 상장해가지고 쭉 있을 때 아니 그걸 왜 지분 가치를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모르는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ETF랑도 비교를 해요. ETF 보면 코스피 200, 그쵸.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코덱스 200이잖아요. 네. 그 코덱스 200 안에 보면 코스피 200 종목을 거의 사놨는데 복제한 건데. 똑같이 평가받잖아요. 네. NAV 해가지고, Net Asset Value 해가지고 그 안에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랑 그렇죠. ETF의 시총 가치랑 같아야 되잖아요. 네. 자, 이거랑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근데 어떤 그거는 차이가 아니다.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자, ETF를 샀어요. 코덱스 200을 샀는데 네. 제가 1억을 샀다가 돈이 필요하네. 1,000만 원을 팔아요. 네. 코덱스 200 1,000만 원을 팔면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코덱스 200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잖아요. 네. 삼성자산의 운용사가 있는데 네. 자, 시가총액이 지금 조 단위가 넘어요. 네. 근데 전부 다 환매를 해요. 그러면 좌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삼성자산 운용에서는 그만큼 주식 팔아요. 좌수가 줄어든 만큼 그렇죠. 똑같이 팔아가지고 현금 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지주사들, 자, 주 LG가 들고 있는 LG전자 34%, 주 LG가 들고 있는 LG화학 34% 팔아요. 안 팔잖아요. 안 팔죠. 경영권 때문에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가 들고 있는 밑에 자회사는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안 파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현금화 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그 열쇠를 대주주만 갖고 있는. 갖고 있고 안 꺼내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자, 그나마 금고 안에 금이 들어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역사를 보세요. 기업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평생 안 팔면 40년 안에 살아남는 기업이 일본만 하더라도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이 30년, 40년 영원히 안 팔고 갖고 갔을 때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까? 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없는 자산을 지분 가치가 얼마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현금화 되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지주사 갖고 있는 자회사는. 자, 그렇다면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LG엔솔 지분을 82%나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LG화학의 외국인 주주들이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네. 그 외국계 그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이사진들이 우리 회사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LG엔솔 지분을 팔아서 네. 거기서 들어오는 현금으로 LG화학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팔아서 배당으로 주면 됩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라고 했더니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LG엔솔 주식은 팔 수가 없다는데요.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왜 팔 수가 없지? 82%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LG엔솔에 좀 높은 신분이 계셔가지고 못 파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높은 신분이 얼마 전에 그만두시면서 주식 팔고 나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팔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그 지주회사가 들고 있는 자회사 현금화 시켜서 그걸 주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절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경영 쇄신하고 있잖아요. 네. 쇄신하고 있는데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 주가도 좀 많이 올려야 될 텐데 하면 카카오 밑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자회사를 키워서 내가 팔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카카오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한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돼요. 그 한 번을 보여주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카카오가 저렇게 벤처기업들 잘 키워가지고 저렇게 높은 가격에 팔아먹고 그게 주주의 가치로 귀속이 되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가 진짜로 모기업 지분 가치, 모기업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뭐 쪼개기 상장, 이중 상장 지금도 문제고 예. 또 뭐 IPO 준비한다는 게 올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주식 장사. 네. 지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시가총액하고 주식 수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드는 미국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상장해서 주식 수는 계속 많아지고 네.